자, 기본 SQL 보도록 하겠습니다. MySQL에서 기본 SQL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서 사용하는지 볼 거고요. select문 다음에 조건 select from where절 다음에 order by 그룹 이제 정렬하는 겁니다. 정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룹 by라고 해서 그룹 만드는 거, 정렬하는 거, 그룹 만드는 거, 그룹에 대한 조건을 주는 having 절, insert, update, delete. 자, 요런 DML이라고 그러죠. DML 사용해서 실제 이 DML은 상당히 이제 많이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SQL 중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다 하면 insert문, select문 여기 select 나오죠. update문, delete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야 JSP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select from, 자, 보통 select문과 from절 아주 간단하게 SQL 문장을 실습하시다 그러면 select절과 from절 두 가지를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요 select는 요 뒤에 화면에 출력하고자 하는 필드 목록을 나열하는 그런 이제 select절이고요. from절은 뒤에 그 테이블을 지정하는 대상, 작업 대상 테이블을 지정하는 절입니다. 그래서 from절 뒤에는 테이블 이름이 오고요. select 뒤에는 필드명, 그 콤마 쉼표로 구분해서요. 내가 보고 싶은 필드 이름을 적어 주시면 돼요. 근데 다 출력해라 할 때는 요 별표 아스트리스크를 보통 쓰죠. 자, 요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원하는 데이터를 요 select문은 SQL 문장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와주는 기본적인 구문이고요. 가장 많이 씁니다. 데이터베이스 내 테이블에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할 때, 가져올 때, 볼 때 쓰는 select라는 SQL 문장이고요. 자,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select 한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select expression이라고 돼. 이게 약자입니다. 그냥 이게 이제 명령어가 아니고요. 요 형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그 필드 이제 명시가 되어야 되고요. 자, from절 나옵니다. from절에서는 table reference. 그래서 요 이제 실제 어떤 테이블에서 값을 가져올 수 있는지 내용을 볼 것인지 테이블명을 넣는 거고요. where, 그래서 여기 where절에서는 where 컨디션에서 조건절입니다. 우리 if 조건절 사용해봤죠. 조건식 만들잖아요, 그죠? 내가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불러올 때 자, 조건을 주는 거야. 자, 남자만 불러와라. 남자 회원만 불러와라. 여자 회원만 불러와라. 이런 식으로. 나이가 20세 이상인 사람만 불러와라. 20세 미만인 사람만 불러와라. 요거죠. 자, 데이터가 수천만 건, 수백만 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다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딱 필요한 사람만 추출을 해서 그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 그죠? 주민번호가 뭐뭐뭐뭐인 사람만 불러와라. 이건 한 명 불러오는 거죠.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5천만 개의 레코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죠? 지금 6천만입니까? 하여튼 5천만 개의 레코드가 있는데 그걸 실렉트해서 다 본다? 찾아본다? 어이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원하는 그 데이터만 추출하기 위해서 where절, 조건절을 사용합니다. 이 부분 다 사용해 봤기 때문에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 by라는 요 절은 그룹을 말 그대로 이제 그룹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자료를 그룹을 만들어서 출력을 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having 절이 있는데 요 having은 그룹 by하고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from 절 밑에 있는 where 절은 요 그룹을 짓지 않고 조건 줄 때는 where 절을 쓰는 거고요. 그룹 by를 사용해서 그룹별, 자, 1반, 2반, 3반, 4반 학생들이 있으면요. 1반에 소속된 학생, 2반에 소속된 학생, 3반에 소속된 학생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반별 성적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1반의 학생들 성적만 쫙 모아가지고 1반 합계, 평균 이렇게 내고 또 2반 학생들만 또 쫙 모아가지고 합계, 평균 이렇게 내죠. 1반 평균, 2반 평균 비해서 야, 요번에 성적 제일 잘 나온 반은 2반이야, 3반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사용할 때는 그룹 by라는 거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룹에 대한 조건을 줄 때는 where절이 아니라 having 따로 붙습니다. 자, 그룹이 아닌 이제 조건을 쓸 때는 where절을 쓰지만 그룹을 지어서 우리가 출력할 때는 여기에 어떤 조건이 들어가 있는 할 때는 having 절을 씁니다. 그래서 그룹에 대한 where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aving은. 그 다음에 이제 order by는 정렬입니다. 정렬. order by는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 자, 성적이 큰 사람이 먼저 출력이 되도록 하겠다. 안 그러면 성적이 적은 사람 부터 먼저 출력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정렬이죠.
자, 필드의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렬 기준을 주고 정렬해서 그 정렬된 정렬 기준의 순서대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elect의 요 문법적인 문법 형식입니다. 그죠? 그 이 형식을 보고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select from where절 있죠? 요거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select from where절은 무조건 아셔야 돼요. 그죠? 다른 건 어렵다 하시면 select from where절은 무조건 이해하시고 쓸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SQL 연습하실 때 MySQL 우리가 그 샘플 테스트 DB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SQL 문장을 계속 연습하시면 되겠죠. 그때 이제 이렇게 이제 해보시고, 자, select from where인데 select는 열 이름, 그다음에 from에는 테이블 이름, where제는 조건을 넣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테이블에서 꺼내서 볼 수가 있다. 자, 일단은 이제 MySQL에서 이제 명령 몇 가지를 이제 미리 또 봐야 되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use라는 명령입니다. use라는 명령은요, 우리가 테이블을 사용할 때 바로 테이블 이름을 주시면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먼저 줘야 돼요. 그래서 자, 테스트 DB 안에 있는 멤버 테이블의 내용을 보고 싶다 할 때는요, 그 우리가 그 테스트 우리 프롬에 보면 프롬절에 테이블 이름을 넣는다고 있죠. 그러면 그 테이블 이름만 넣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데이터베이스 이름도 같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테스트 db 한 다음에 테스트 db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이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이름 안에 있는 테이블 멤버. 그래서 테스트 db 멤버. 그러니까 멤버라는 테이블을 셀렉트해서 볼 건데 이게 어디서 들어있냐? 테스트 db에 있다. 그래서 프롬절에 from 한 다음에 테스트 db member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보통 member 이렇게 쓰죠. 그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앞으로 테이블을 접근해서 사용할 때는 이 db에서 쓰겠다 해서 이렇게 use 명령을 미리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use 명령은 내가 select 할 때 사용할 테이블을 어떤 db에서 쓰겠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쓰겠다. 지정해주는 명령이 use라는 명령입니다. 자, select문 학습을 위해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지정할 때 use면 쓴다. 자, 지정해 놓은 후에 특별히 다시 use면을 사용하거나 다른 db를 사용하겠다고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쓰겠다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처음에 use했던 그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해서 SQL 문장이 실행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use 한 다음에 한 칸 띄우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이름 해서 실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워크벤치에서 이렇게 실행하시면 되고요. 워크벤치에서 이런 use 명령 말고 GUI 환경이기 때문에 스키마라는 좌측 창에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DB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DB 이름이 굵게 나타나죠. 자, 내비게이터의 스키마 탭에 employee 데이터베이스를 더블 클릭해서 찌른 글자 요 얘기고요. 자, 왼쪽 아래에 active schema changed to employee 해서 액티브 스키마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elect문 기본 형식 봤고요. 자, 일단은 select문 연습하시기 전에 use 명령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내가 사용할 테이블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선택된 DB가 employee라면 자, 여기 보시면 자, select all from employee.title 여기에 간단해요. select all from title 이게 간단해요. 요 두 번째 게 간단하죠. 그죠? 만약에 use 명령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쓰면 엉뚱한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오류가 나오듯이. 그래서 use 명령으로 자, employee라는 거 실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 사용하실 때는 요 두 번째처럼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use 명령을 안 썼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select all from 한 다음에 employee라는 db명을 앞에 붙이고, 그죠? 요게 db입니다. db 이름을 앞에 붙이고 다음에 title이라는 테이블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자, 요 select
자, 자, select 다음에 열 이름이 오는데, 자, 요거죠, 요거. select절. select절 from절입니다. 요걸 이제 한 줄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실제 이제 실습할 때 보면, 자, select, 예,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from절, 예,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 자, 한 줄로 이렇게 돼 있는데 두 줄 써도 됩니까? 예, 됩니다. 보통 SQL 문장은요, 한 문장이 끝날 때 세미콜론으로 끝난다고 했죠. 자, 두 줄로 되어 있지만, 이 MySQL은요, 자, select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서, 자, 문장이 아직 안 끝났네 해서 두 번째 줄에 쭉 가면서 세미콜론 만나죠. 만나면,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줄로, 예, 이렇게, 그 SQL 한 문장을 나눠서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돼요. 단, 마지막 문장이 끝나는 부분에는 세미콜론을 넣어야 됩니다. 자, select절 보면 이제 테이블에서 필요한 열만 가져올 때, 자, 여기에 all 하면요, 테이블에, 자, 필드가, 예, 여러 개가 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뭐 여러 개가 있어요. 다 보고 들어갈 때는 all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필드 중에서 내가 세 번째 있는 요 놈만 보고 싶어. 세 번째 필드 내용만 보고 싶어. 그러면 요 필드 이름을, 예, 여기 적으시면 되고요. 필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그러면 쉼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필드도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 select 절에는 이렇게 이제 내가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열 이름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 개의 열을 가지고 싶을 때는 콤마, 쉼표죠, 쉼표. 예, 쉼표로 구분해서 필드명을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 이름의 순서는 출력하고 싶은 순서대로 배열 가능하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자, 필드 이름이요. 자, 요거는 이제 1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2번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 3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 2, 3이라는 요거 필드 이름입니다. 근데 내가 출력할 때는 3, 2, 1 이렇게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필드명을요, 3 먼저 쓰세요. 그 다음에 콤마 찍고요. 그 다음에 필드명 2 쓰시고, 그 다음에 쉼표 찍고 1 이렇게 하면 요 실렉트 할 때 all 만났을 때는 1, 2, 3 필드 순서대로 출력이 되는데, 실렉트 뒤에 3번 필드 이름, 2번 필드 이름, 1번 필드 이름, 이렇게 역순으로 필드명을 이렇게 콤마로 넣어서 나열해 주시면 3번 필드가 먼저 앞에 출력이 되고, 마지막에 요 1번 필드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가능합니까? 이거 할 때 2번 필드가 앞에 오고요. 그 다음에 1번 필드가 오고, 그 다음에 3번 필드. 이것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필드명을 콤마로 나열하실 때 순서를, 예, 이렇게 바꿔주시면 요 순서대로, 테이블 순서가 아니라 이렇게 select 절에, 예, 나열한 필드명 순서대로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DB 테이블 열의 이름이 확실하지 않을 때 조회하는 방법. 확실하지 않을 때. 예. 자, 현재 서버에 어떤 DB가 있는지 보는 방법입니다. 자, show 데이터베이스, 즉 복수형입니다. 제가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예. 데이터베이스 하고 그냥 실행하면 또 실행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익히실 때, 예, show 데이터베이스, 즉, 예, 이렇게 복수형으로 주시면은, 예, 현재 MySQL이 가지고 있는 MySQL에 생성된 데이터베이스 예, 목록 이름을, 예, 예, 출력해줍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 목록을 출력을 해줍니다. show 명령으로 또 볼 수 있는 게 테이블 명령이죠. show tables에 s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것도 복수형입니다. 그죠? 요건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해당, 요거 show 데이터베이스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1번 DB, DB1, DB2, DB3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DB 목록 보고 나서 바로 show 데이터베이스 하면 오른합니다. 왜 오른할까요? 내가 어떤 데이터베이스 쓰겠다 하는 use라는 명령 써야 된다고 그랬죠. use 한 다음에 나는 DB2를 쓰겠다. DB2 이렇게 해놓고, 자,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다음에 show tables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요 show tables 명령이 테이블 목록 보라네. 앞에 실행한 유저 명령 보니까 DB 데이터베이스 2번 쓰라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2번으로 가서 요 데이터베이스 DB2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 목록을 보여줍니다. 테이블 1, 테이블 2, 뭐 이런 식으로 목록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show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현재 이제 서버에 어떤 테이블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 데이터베이스 인플로이다 하면 use 명령 먼저 사용하셔서 요 뒤에 인플로이 해서 세미콜론 해서 실행하시고 인플로이 데이터베이스 쓰겠다 한 다음에 자, show tables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상태를 보실 때도 자, 요건 이제 tables 이건 복수형이고요. 테이블의 상태를 보실 때는 요 현재 DB에 있는 테이블들의 상태를 보실 때는 show table 단수죠. 띄어쓰기 꼭 하셔야 됩니다. 예, 붙이시면 안 되고 띄어쓰기 하셔야 됩니다. 요게 한 세트입니다. 명령 세트입니다. show table 띄우고 status. 예, 요게 이제 테이블 상태 보는 명령입니다. 자, show tables는 테이블 목록을 보는 거고요. 테이블의 정보 상태를 볼 때는 show table status. 그래서 show table status가 하나의 명령이라고 한 세트라고 그냥 익히시면 돼요. show table status, show table 이런 식으로 익혀 버리시면 되지. show 따로 테이블 따로 status 이렇게 따로 하시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show table status 이렇게 show table status. 근데 띄어쓰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자, employee 요거 DB죠. 자, 요 employee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 자, 이거 지금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employee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또 이제 여기서도 또 employee라는 테이블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요 DB 안에 요 테이블이 또 있는 거예요. 자, employee라는 DB 안에 보니까 show tables 하니까 employee라는 테이블이 있어. 자, 그런데 이 테이블도 우리가 create 테이블 해가지고 테이블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만들어 놓고 야, 이 테이블에 필드가 어떤 게 있고 이 해당 필드에 어떤 타입으로 내가 필드를 만들어 놨지 그거 궁금해요. 그러면 describe 명령 쓰면 된다 그랬죠. 테이블 구조 실제 만들어 놓은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describe 명령 쓰실 때 이렇게 8개 describe 자, describe 자, 띄우고 테이블 명 주시면 요 테이블이 어떤 필드와 어떤 그 필드의 타입으로 되어 있는지 목록을 쭉 보여줘요. 예. 그리고 요거를 이제 너무 길다, describe 명령이 길다 하면 DESC까지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DESC 하고 테이블 이름을 주시면 똑같이 이건 실행한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죠? 약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가 생긴 DB 초기화하기 혹시나 DB 이제 쓰고 있는데 자꾸 오리가 뜨는 거예요. 뭔가 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깨졌다 아시죠, 그죠? 자, 우리 깨진 거를 안 쓰잖아, 버리잖아, 그죠? 유리그릇 깨진 유리잔 안 쓰잖아. 왜? 그거 마시다가 입 다 째집니다, 그죠? 깨진 유리잔 이렇게 마시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입 쫙 째집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일단은 잘못된 DB가 있을 경우에 자, 어떻게 하냐면 치우고 다시 만들면 되지 뭐. 자, 지우는 명령 뭡니까? 드랍입니다, 그죠? 데이터베이스를 지어야 되니까 드랍 띄우고 데이터베이스 쓰시면 되죠. 자, 그런데 요거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데 자, 요 if exist라는 요것도 알아 놓으셔야 돼요. 자, 드랍 데이터베이스를 지워라 이 얘기죠. 그런데 자, exist 자, if exist if는 만약입니다. 만약. 자, SQL DB 요게 이제 DB 이름입니다. DB 이름이고요. SQL DB라는 데이터베이스가 if exist 무슨 뜻입니까? 요 DB가 있으면 drop 데이터베이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SQL DB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drop 데이터베이스가 실행이 되고요. SQL DB가 지금 없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잘못 줬거나 없어 이미 지웠어. 그러면 실행 안 됩니다. drop 데이터베이스 실행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만약 SQL DB가 존재할 때 자, 삭제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으로 if exist. 근데 요거 if exist 없이 그냥 쓰면요 무조건 있든 없든 무조건 지우려고 들린다는 이 명령을 실행한다는 거예요. drop database db명 주면 무조건 지우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create database 자, 데이터베이스 명 주는 거죠. 반대죠. create 띄우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어 주실 때는 이렇게 create 띄우고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 표기는 이렇게 원통 모양으로 이렇게 줍니다. 일단은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는요 테이블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테이블을 저장할 데이터베이스부터 먼저 만듭니다, 그죠? create 데이터베이스, 그죠? 만드는데 이 DB가 이상해, 상태가 이상해, 지우고 다시 만들고 싶어. drop 데이터베이스 명령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지우고 다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크벤치에서는요 이렇게 SQL 문장을 만들어 놓으면요 저장할 수 있죠. 파일로 SQL 문장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파일로. 그렇다가 다음에 필요하면 불러오기 해서 쓰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실습 중간에 우리가 연습했던 SQL 문장은 파일로 저장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날짜에 이렇게 입력해 놓고 그죠. 자, 계속할 쿼리는 SQL 파일로 저장해서 재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워크벤치 쓰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예, 파일로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select from where절 요렇게 요 세트 삼성차 예, 많이 쓴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where절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건절이라고 합니다. 조건절. 예, 조건절. select from select만 있거나 from만 있거나 이런 명령은 없습니다. select from은 여기 엮어서 기본적으로 아무리 짧게 쓰더라도 select from 같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테이블에 있는 모든 레코드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레코드만 출력하겠다 하면은 요 where절 조건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줘야 하는 결과에 특정한 조건을 줘서 예, 남성 멤버들만 예, 불러와라. 여성 멤버들만 불러와라. 혹은 오늘까지 이제 가입비 제출한 가입비 회비 납부한 멤버들만 불러와라. 안 그러면 반대로 가입비 아직 제출하신 분만 안내 또 해야 되잖아. 그죠? 가입비 아직 안 냈으니까 내세요. 해내야 되니까 가입 회비를 안 내신 멤버들만 불러와라. 이렇게 이제 조건을 만들어서 예,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줘서 원하는 데이터만 보고 싶을 때 where절 쓰고요. select 필드의 이름 여기 select 다음에 필드 이름 from 자리는 테이블 이름 where 다음에는 조건식이 옵니다. 요게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에는 세미콜론. 조건이 없다는 얘기는요 무조건의 얘기죠. 자, 무조건 조건이 없으면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테이블의 크기가 조건이 없는 경우에 테이블의 크기가 클수록 찾는 시간과 노력이 증가된다. 여기에다 크다는 얘기는 자료가 많다는 얘기예요. 테이블 사이즈 크기 사이즈가 크다는 얘기는 여기는 자료 개수가 많이 들어있다. 테이블에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수백만 건 들어있어요. 근데 조건 없이 그냥 실렉트 하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풀 스캔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100만 건 있으면 그러면 첫 번째 회원부터 해서 100만 번째 회원까지 다 실렉트해서 다 화면에 뿌려주는 거예요. 예, 시간은 엄청나게 걸리겠죠. 예. 자, 조건이 없으니까 회원 보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조건이 없으면 예, 모든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다 읽어와 버립니다. 자, 관계 연산자의 사용해서 요 where절, 자, where 조건을 만들 때요. 자, 뭐 이렇게 보면 뭐서 뭐뭐 했거나 or 또는 뭐 그죠? or에서 이제 쓰는 거죠. or 연산자 우리 알고 있죠? 예, or 연산자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뭐뭐를 하고 뭐뭐면서 이거는 동시입니다. 동시. 그리고 이거 동시죠. 자, 오늘 뭐 했어? 오늘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거 뭐예요? 두 개 다 했다는 얘기죠. 영화에 보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어디서 나옵니다. 그죠? 두 개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 자, 밥을 먹거나 술을 먹거나 이거 뭐예요? 밥 먹든지 술 먹든지 둘 것중 하나 하자 이 얘기죠. 하나면 오와 연산자, 언더 연사 이거는 이미 프로그래밍 할 때 개념 다 잡았던 거기 때문에 자, 그냥 보고만 넘어갈게요. SQL where절에서 조건을 만들 때 요런 연산자를 다 쓸 수 있다. where절 만들 때 이거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조건을 여러 조건을 or로 연결하든지 and 논리 연산으로 연결하든지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논리 조건 연산자 여기 이제 보면 같다, 크다, 뭐 작다, 크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요 입을 크다, 작다 입을 모으고 있으면 뭘까요?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SQL에서 조건 쓸 때요. 요런 표현도 씁니다. 자바에서는 안 써요. 예. 자바스크립트나 자바에서는 안 씁니다. 요 SQL에서만 쓰는 거예요. 입을 이렇게 딱 모으고 있죠. 벌리고 그죠? 크다 작다 모아놨죠. 이건 다르다는 겁니다. 뭐하고 같냐면 뒤에 있는 거 not equal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관계 연산자 not and or 예. 요런 이제 조합을 해서 예, where절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렉트문에 자 이런 조건을 사용할 때 where절을 쓸 때 이런 연산자들을 쓸 수 있다. and or와 not 논리 연산자와 관계 연산자, 비교 연산자로 가죠. 예. 크다, 작다, 다르다, 뭐 이런 것들,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요 SQL 문장 쓰실 때는 where절에서 쓸 때는 같다는요, 는이 아니고 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헷갈려요. 우리가 자바 할 때는 이 부분에 같다는 표현을 이퀄 기호 2개 쓰죠.
근데 웨어절에서 SQL 이거는 자바가 아닙니다, 그죠? MySQL이잖아요, 그죠? MySQL에 SQL 문제 쓰실 때는 웨어절에 같다는 거는요 이퀄 기호 하나로 그냥 끝나면 됩니다. 두 개 넣는 하신 분도 있었또 SQL 만드실 때 습관돼 가지고. 그래서 not equal을 쓰는데 좀 차이 나는 거는 다르다고 할 때요 이게 그 꺽쇠갈로 이제 크다 같다 크다 작다 기호를 이렇게 모으시면 되는데 굳이 이거 안 쓰셔도 not equal 이거 쓰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다르다는 의미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알아 놓으셔야 되는 게 다른 사람이 만든 SQL 문장을 이해하실 때 이거 내가 쓴 적 없는데 곤란합니다, 그죠? 또 찾아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입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크다 작다 기호는 not equal과 같습니다.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거 볼게요. 자, 특정 조건의 데이터만 줘야 할 때, 자, select from where절에서 where절에선 쓸 수 있는 겁니다. where절의 그 하위에 이제 쓸 수 있는 하위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where절 조건을 작성할 때, 요 between, and, 혹은 in, like, 자, 이런 명령을 같이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숫자로 구성되어 있고 연속적일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 뭐 이런 거 어떤 구간에 대한 어떤 조건을 주고요. 자, 나이가 그 세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회원 중에 25살부터 35살까지 나이가 25살부터 35살인 사람의 회원을 가져와서 보여달라 하는 조건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between 뭐 and 뭐입니다. 그래서 between 25 and 35 이런 형태로 된다. 이제 그런 형식이고요. 실제 이제 사용하는 거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실습할 때 같이 보실 거고요. 다음에 이제 이산적인, 요게 이제 연속적인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데이터, 값이 떨어져 있는 이산적인 이런 이제 데이터를 조건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자,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 이제 in이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밑에 or 사용해서 사용한 예입니다. 요 in이라는 연산자 하고요, or 요 연산자 쓰는 거는 비슷한데 코드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자, select name address. 자, 요 레코드 중에 name 필드와 address 필드만 화면에 출력해다오 이런 의미고요. from user table이죠. user tbl 되어 있으니까 user table에서 name 필드와 address 필드를 출력해다오 이거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where절. 자, addr. 자, address 필드가 는 같다는 의미죠. 이거는 같은 거. 자, 어떤 내용? 경남. 자, addr이라는 필드 명이 나오고요. 자, 같다는 equal 같다는 연산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경남이라는 작은 따옴표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문자열을. 그래서 경남 이렇게 이제 표시되어 있는 것은 addr이라는 필드의 값이 경남과 같은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o가 있는데 요 o가 건너뛰고요. 요 뒤에 다시 보시면 addr 필드의 내용이 전남과 같은 것을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where절은 조건절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조건을 주는데 addr 필드의 값이 경남하고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 o와로 묶었죠. 이거나 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소가 경남이거나 주소가 전남이거나 또 o입니다, 그죠? 이거나 주소가 경북인 유저 테이블에서 주소가 경남이거나 전남이거나 경북이거나 요 중에 하나라도 만족된 회원이 있으면 그 회원의 이름과 주소를 출력해 다오라는 SQL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SQL 문장을 봤을 때 제가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그죠? 번역하죠, 그죠? 이렇게 번역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만든 SQL 문장을 내가 한글로 이렇게 적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내가 지금 SQL 내공이 되는갑다. 안 그러면 내공이 모자라네. 조금 더 공부해야 되겠다. 이게 딱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or라는 연산자 사용해서요 조건을 만든 거죠. 그래서 회원이 이제 주소가 경남이거나 전남이거나 경북인지를 확인해서 요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그 레코드를 가져와서 그 레코드가 가지고 있는 필드 중에 네임과 어드레스 필드를 출력하는 거고요. 요거하고 똑같이 실행하는 건데요. in이라는
요 키워드를 사용해서 명령어를 사용해서 처리한 거예요. 자, select name, addr까지는 똑같아요. from 다음에 user tbl 똑같아요. 테이블 이름이니까. 자, user 테이블에서 자, name 필드와 어드레스 필드만 다 출력을 해라. 그런 뜻이죠. 모든 레코드에 name 필드와 어드레스 필드 출력을 하겠는데 웨어절이 옵니다. 조건절이죠. 이게 한 줄로 PT가 됐으면 더 보기 쉬운데 지금 일단 웨어절 조건절입니다. 웨어 띄우고 그 다음 이제 조건 나오겠죠. addr 한 다음에 in이 나왔죠. 자, 요거는 이제 필드명입니다. 어드레스 필드명이고요. in이라는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자, 소괄로 열고 닫고 자, 요 소괄로 안에 콤마로 자, 경남 콤마 경남 콤마 전남 콤마 경북 이렇게 돼 있죠. 요 인부터 해서 요 소괄로까지가 요 위에서 작성해 놓은 웨어절에 어드레스는 경남 오와 어드레스는 전남 오와 어드레스는 경북 이거하고 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in이라는 게 여기 안에 이 얘기죠. 예. 그래서 어드레스 필드가 in 자, 여기에 속하느냐 그 뜻이에요. 자, 경남, 전남, 북북이라는 목록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로 속하느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값 중에 하나의 값이 요 어드레스 필드의 값이 있느냐 그 뜻이에요. 하나라도 있으면 참, true 그 레코드를 셀렉트 한다. 예, 요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요. 나 PT에 저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실습할 때 우리 MySQL 그 교재 이렇게 보시면서 할 때 이 SQL은 뭔지 모르겠는데 하면 한글로 적으세요. 밑에다가 주석으로. 예, 어떤 테이블에서 조건이 어떤 필드가 뭐 어떤 이걸 적어 놓으세요. 적고 나서 그 다음에 복습 한번 해보세요. 혹시나 모르더라도 한글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혼자서 선생님 없어도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의 내용 검색할 때 like 자, like라는 연산자가 있는데 이거 그 like라는 이 명령을 쓰시면 상당히 이제 그 조건을 주실 때 그죠? 뭐라고 해야 되나? 탤런트라고 얘기합니다. 탤런트. 탤런트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 이게 재능이 좀 좋아요. 이 like라는 이 연산자는 뭐냐면 우리가 검색할 때요. 자, 이런 거예요. 자, 회원 중에서 김씨만 출력하세요. 이씨만 출력하세요. 회원 이름 중에 가운데 글자가 오가 들어가 있는 사람만 출력하고 싶어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생년월일이 만약 문자열로 들어있으면 생년월일 쪽에 보면 그래서 뭐 80년생만 다 출력을 하고 싶어요. 날짜로 안 들어가 있더라도 가능해요. 또 전화번호 다는 모르겠고요. 제가 전화번호 중에 1, 2, 3이라는 번호가 들어가 있던데 찾을 수 없을까요? 예, 돼요. 전화번호 중에 1, 2, 3이라는 숫자가 딱 연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 패턴 검사가 딱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like는 주로 패턴을 검사할 때 씁니다. 예, 우리 정규 표현식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패턴을 검사할 때 쓰는데 이 like 연산자는요, 이 와일드카드 우리가 그 이 퍼센트 하고요, 그 밑줄을 쓰는데 요 퍼센트는 우리가 이미 사용했던 별표하고 똑같아요. 별표가 뭡니까? all이죠. all. 모든 거, 모든 내용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문자 뒤에 퍼센트 무엇이든 퍼센트 허용 이렇게 되어 있죠. 한 글자와 매치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하는데 여기 이제 요 그 밑줄은 우리 앞에서 도스 시간에 배웠던 물음표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처음에 첫 달에 처음 들어와서 와일드카드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운영체제가 도스도 있고 운영체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파일이 뭐고 폴더가 뭐고 디렉터리가 뭐고 이런 거 하실 때 와일드카드 자, 별표는요 모든 글자가 올 수 있다. 여기에 모든 글자가 올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물음표는 뭐였죠? 한 글자. 한 글자에 한해서 이 위치에 자릿수 의미가 있습니다. 물음표 하나면 이 한 글자에 대해서 어떤 글자도 올 수 있다. 물음표가 두 개면 두 글자 어떤 글자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요 자리에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에는 각각 한 글자가 어떤 글자가 와도 된다. 총 물음표니까 두 자리죠, 그죠? 이 두 자리에는 어떤 글자든 올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요 별표는 0개 이상의 모든 글자입니다. 자릿수가 0개 이상, 0개가 될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 새삼스럽게 와일드카드를 지금 또 한 번 더 보내요. 그죠? 이미 이제 끝나가는 마냥, 그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배웠던 개념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어절 쓰실 때 와일드카드 별표 대신에 퍼센트 쓰고요. 물음표 대신에 미주 쓴다. 아, 도수시장은 제가 썼었지. 이해된다. 그죠? 그러면 끝. 예.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요 개념만 아시면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like 연산사항에서 조건을 만드실 때 이런 와일드카드를 이제 쓰셔서 조건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ny, all, some, 예, 요런 이제 또 그 하위, 예, 요 키워드를 또 쓰실 수가 있어요. 예, 외어절 이제 조건을 만드실 때 요런 이제 하위 키워드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브 쿼리 안에 쿼리가 질의 SQL 문장이죠. SQL 문장인데 SQL 문장 안에 또 다른 SQL 문장을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문 안에 또 다른 포문 넣고 이 포문 안에 또 다른 포문 넣죠. 그런 것처럼 SQL 문장 안에 또 다른 SQL 문장을 넣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바깥쪽에 있는 쿼리를요 부모 쿼리고요, 안쪽에 있는 쿼리를 자식 쿼리라고 하고요, 자식 쿼리를 서브 쿼리라고 합니다. 예, 서브 쿼리라고 하고요, 하위 쿼리, 서브 쿼리, 자식 쿼리,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에 있는 거. 자, 이제 서브 쿼리라는 거는 자, 쿼리문 안에 또 다른 쿼리를 넣을 수 있는데 안쪽에 있는 쿼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서브 쿼리에 사용하는 쿼리, 자, 요거 이제 any, all, some 이렇게 있는데, 자, 요 서브 쿼리 사용하는 쿼리로 변환을 하는 예제다. 자, 보니까 김경화라는 분이 있어요. 김경호라는 분이 있는데, 요 김경호라는 분보다 키가 크거나 같은 사람의 이름과 자, 키를 예, 출력해라.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나 SQL 이제 다 돼 하시는 분 있죠? 우리가 딴 사람한테 질문하듯이, 자, 척적 박사님한테 질문하듯이 한글로 질문을 적으세요. 쫙 적어서 이 질문을 SQL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SQL 문장으로 한번 적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본인의 수준을 아실 수가 있어요. 내가 척적 박사님한테 모인 사람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문장을 한글로 쫙 적은 다음에 이걸 내가 SQL 문장으로 변환 가능한지, 역으로, 예,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문제 낼 때도 이거 문제 내기 쉽죠. 이렇게 했을 때 SQL 문장을 작성하세요. 뭐 이렇게. 자, 조건만 보면요. 자, 웨어절. 자, 웨어 뒤에 있는 거는 조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웨어 조건, 웨어절 혹은 조건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 김경호의 키를 직접 써줘야 함, 이런 게 나옵니다. 자, 볼게요. 자, select 절이죠. 여기까지가. 자, select name, height. 자, name 필드와 height 필드 값을 출력해라. from 절입니다. from 절 나오고요.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요. 예. 자, user table에 있는 name 필드와 height 필드. 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조건에 true, 참인 이 그 레코드들을 요 테이블에서 검색해서, 예, 그 레코드의 네임 필드와 하이드 필드만, 레코드 안에 여러 개의 필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요 두 개의 필드만 출력해라. 그런 뜻이겠죠. 자, 조건 절 보겠습니다. 절. 자, 웨어절에 자, 하이트 앞에 있는 거는 필드명입니다. 필드명. 그래서 필드명이 웨어절에 필드명을 보통 이제 조건 작성할 때 사용을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웨어절에 보시면 필드명이 다 나와요. 예. 그래서 레코드 우리가 테이블 만들 때 그 필드 있죠, 필드명, 필드명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조건식 만들 때. 그래서 하이트 필드가 크다 돼 있네요. 자, 이거 지금 여기 잘렸어요. 지금 있는데 여기 177을 여기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이트 필드가 뭐보다 크다? 177보다 크다. 예, 이거 뭐예요? 자, 조건절이니까, 자, from user table에서 레코드를 셀렉트를 하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외어절. 자, 어떤 조건? 하이트 필드의 값이, 예, 값이 177 이상이 아니구나. 예, 177보다 큰, 그죠? 이상이라 그러면 177 포함하죠. 170보다 큰 178부터 해당되겠네요. 178, 179, 그죠? 예. 177보다 큰 레코드를 찾아서, 레코드는 테이블상에 들어있는 한 줄이 가로 한 줄을 의미합니다. 그죠? 레코드를 찾아서 셀렉트해라. 그런 거죠. 그죠? 셀렉트 하는데, 예, 필드는 네임과 하이트 필드만 출력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177보다 크면은
다 이 테이블에서 다 뽑아내 가지고 출력을 해줍니다. 자, 이걸 이제 서브 쿼리로 만든 거예요. 자, 서브 쿼리를 요거 이제 서브 쿼리입니다. 이렇게 서브 쿼리라고 합니다. 요거는 고급 쿼리예요. 기초 쿼리가 사실 아닙니다. 지금 기초 설명드리는데 기초 SQL 하는데 사실 서브 쿼리는 고급 쿼리입니다. 고급 쿼리입니다. 기초 쿼리가 아니고요. 서브 쿼리를 사용한 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했냐면, 자, 서브 쿼리가 있을 때는요, 자, 여기 앞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SQL 문장을요 부모 쿼리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이 SQL 문장이 실행되다가 보니까 중간에 또 SQL 문장 나오네. 안에 요게 SQL 안에 SQL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식 쿼리, 하위 쿼리, 서브 쿼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쿼리 안에 쿼리가 들어있다는 표현을 이제 보통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을 이렇게 이제 서브 쿼리라고 합니다. 바깥쪽에 있는, 앞에 있는 게 이제 부모 쿼리고요. 안쪽에 있는 게 자식 쿼리, 하위 쿼리, 자식 쿼리입니다. 서브 쿼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select, 그러면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뭐부터 그러면 실행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이거 분석하실 때는요, 서브 쿼리부터 분석합니다. 서브 쿼리. 서브 쿼리부터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브 쿼리를 직접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만들어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브 쿼리부터 먼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서브 쿼리를 먼저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그 상위에 이제 그 쿼리를, 메인 쿼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서브 쿼리에 보니까 select height죠. select 하는데요, 필드 하나만 보여달래. height 키만 보여달래. 자, from user 테이블에서 select해서 height 필드만 보여달라 이거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웨어절에 보니까 네임 필드 값이 김경호인 거, 이거 뭐예요? 테이블에 회원이 쫙 들어 있는데, 네임이라는 필드의 값이 김경호 있는 거, 그러면 요 가운데 김경호가 있다 하면 네임 필드에서 쭉 찾는 겁니다. 그죠? 테이블에, 자, 필드 중에 이 김경호하고 똑같은 거 있나 하면서 쭉 찾아보는 거죠. 찾다가 찾았어요. 김경호 여기 있네. 레코드 하나 발견했죠. 그죠? 네임 필드에 김경호 있는 거 똑같은 거 발견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레코드에는 다른 필드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 필드 중에서 뭐만 출력합니까? 뭐만 셀트합니까? 하이트. 김경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네임 필드가 김경호 있는 거 찾아서요. 실제 출력할 때는 뭐만? 요 하이트 필드. 요 뒤에 하이트 있어요. 키죠, 키. 신장, 키. 키 값을 가지고 있는 요, 신장, 숫자를, 요 이제 출력해라. 그 뜻이죠. 하이트 값, 필드 값을 출력해라. 그러면 요 자리에 김경호는 몇 센치냐면 177cm예요. 이 김경호라는 사람의 키는요, 177cm예요. 이 레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요 자리에, 서브 쿼리 자리에, 자, 요 서브 쿼리가 이제 실행이 됐으니까 이 자리에는 뭐가 리턴이 되냐면, 리턴 아시죠? 함수 호출하면 리턴 값 딱 나오잖아요. 그죠? 함수 메소드로 실행을 다 하고 나면 항상 리턴해 주는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이 이제 여기 뭐냐? 177인 거예요. 177. 아시겠죠? 177이 이 자리에 오니까, 그러면 이제 바깥쪽 부모 메인 쿼리 보시면 select name height from user table where height는 뭐보다 큰 거? 김경호의 키 177보다 큰 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 SQL 쿼리는요, 질문이 뭐였냐면 김경호 니보다 큰 거 다 와라 이거예요. 자, 여기 있죠. 김경호 씨보다 큰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이거예요. 그럼 김경호 키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 물어보겠죠. 야, 경호야 니 몇 센치인데? 자기 키 알고 김경호 키 이제 알아야 되죠. 경호야 니 몇 센치인데? 알았어요. 알면 그 키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그 키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해서 크면은 저 김경호보다 큰데요 해서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쿼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따 김경호가 160cm인지 170cm인지 180cm인지 모르지만 김경호라는 사람 키보다 큰 사람만 추출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SQL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값을 177이라는 고정값을 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177이라는 숫자보다 큰 사람, 이거죠. 그런데 이거는 김경호가 177이 될 수도 있고 160이 될 수 있고 180이 될 수 있어요. 이 김경호를 기준으로 큰 사람, 그죠? 이런 SQL을 만들 때는 이렇게 서브 쿼리를 만들어서 작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고급 컬입니다. 고급 컬이. 서브 컬이 쓰는 거는 고급 컬이고요. 기본 컬은 아닌데 이미 이제 여기 표티에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다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ny, all, some에서 any 볼게요. 자, any. 자, any 구문은 왜 필요한지. 자, 서브 컬리의 여러 개의 결과 중, 자, 여러 개의 결과 중, 여기서 끊을게요. 한 가지만 만족해도, 예,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쓰는 거고요. some은 any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 any 구문은 in과 동일한 의미로 또 사용이 되고, all이라는 게 있는데, all은 모두 만족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서브 쿼리의 여러 개의 결과를 모두 만족해야 된다. any하고 조금 반대죠. any나 some은 서브 쿼리가 있으면 서브 쿼리에 리턴하는 값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예요. 그런 경우에 요 여러 개의 값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게 있으면, 예, true 이거예요. 예. 자, 여기서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파란색, 자, any, some 이렇게 앞에 붙여 놓는데, 자, 오늘 빨간색 입은 사람, 뭐 파란색 입은 사람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부는 거예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입은 사람 손 들어오세요. 이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이 되면, 예, 이 웨어즈를 참으로 하겠다. 하기 위한 요 키워드입니다. 서브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OR로 만들면 뭐 컬러는 빨강, 오와 컬러는 파랑, 오와 컬러는 초록, 오와 이런 식으로 이제 SQL 문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어지죠. 예, SQL 문장이 길어지죠. 그러니까 서브 쿼리를 쓰는데, 예, 여러 개의 이제 결과를 서브 쿼리에서 던져줄 때 요거 이제 조건입니다. 서브 쿼리를 했는데 아까 뭐 김경호 키처럼 하나만 이렇게 리턴되는 게 아니라 결과값이 여러 개 리턴이 될 때 실제 메인 쿼리에서 이 서브 쿼리의 값을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메인 쿼리에서 이게 조건식을 이게 실행을 하려고 보니까 결과값이 여러 개네. 그러면 여기서 하나로, 예,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any나 some 이런 걸 이제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ll 같은 경우에는 서브 쿼리 했는데 여러 개예요. 100개예요. 서브 쿼리에 결과값이 100개야. 근데 이거를 자, 있죠? 뭐 키가 160cm이거나 오와 160cm이거나 오와 170cm 이거 오와로, 예, 서브 쿼리에 만들어주면 엄청나게 또 길어집니다. 그럼 그럴 필요 없고 all 한 다음에, 예, 이 서브 쿼리 결과값하고 비교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뭐 서브 쿼리 1에서 뭐 100개까지 다 만족이 되면, 예, 그럼 이제 실행해라. 이제 이런 의미로, 예, 모두 만족 의미입니다. 예, 서브 쿼리의 항목과 모두 일치되는 걸 의미하는 거가 all이고요. 부분만 일치되면 된다. 한 가지만 일치면 된다 하는 게 이제 any. 예, 이렇게 이제 이 의미를 자,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렬할 때 쓰는 겁니다. 순서대로. 자, 여기 앞에 나오세요 하면요, 막 큰 사람, 작은 사람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체육 시간에 자, 키가 작은 사람이 앞에 오고 큰 사람 뒤에 서세요, 예, 하잖아요. 그죠? 이 정렬해서 이게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오더바이, 자, 성적 처리할 때 보통 오더바이, 자, 1등부터 꼴찌까지, 예, 등수를 매기고 싶어요. 그러면 점수는 합계든 평균은 다 나와 있어야 되죠.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자,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합계를 기준으로 해서 오더바이 하는 거예요. 오더바이 하는데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이죠. 그래서 점수가 큰 게 먼저 나와야 되죠. 1번으로 나와야 되죠. 그럴 때는 내림차순을 하는 거예요. 내림차순.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이 먼저 오고 키가 작은 사람이 점점 내려면 이게 내림차순이라고 하고요. 키가 작은 사람이 먼저 오고 키가 큰 사람이 저기 뒤에 이렇게 출제되는 이게 올림차순, 오름차순입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order by 뒤에 ascending, descending, 올림차순을 할 거냐, 내림차순을 할 거냐, 이걸 이제 결정을 해주기 위해서 ASC나 DSC라는 또 이제 키워드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름차순을 할 건지 내림차순을 할 건지, 아까 점수 얘기했는데 점수가 큰 사람이 1등이죠. 근데 달리기는 어때요? 달리기는 초가 큰 사람이 1등입니까? 아니죠. 60초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요, 10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30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1등이에요? 달리기 할 때 10초에 들어오는 사람이 1등이잖아. 그러니까 숫자가 적을수록 1등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적은 사람이 2등이고
이거는 뭐예요? 오름차순을 정리해야 되죠. 달리기 해서 등수 구할 때는 오름차순 기록을 오름차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다 이게 이 명령이 이게 필요한 이유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1등 구할 때 오름차순을 해야 되겠지만 어떨 때는 1등 구할 때 내림차순 정리를 만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렬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순서대로 있잖아요. 자, 큰 사람, 작은 사람, 내보다 큰 사람이, 자, 만약에 이제 여기 내림차순이면 내보다 큰 사람이 앞에 있고 내보다 약간 적은 사람이 뒤에 있는 거예요. 저기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보다 약간 더 큰 사람, 나보다 약간만 더 큰 사람이 앞에 있는 거고 나보다 약간만 더 작은 사람이 바로 내 뒤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준에서 이거 뽑았으면 야, 니보다 조금 작은 거 이제 구해야 된다 하면 요 바로 뒤에 있는 거 찾으시면 돼요. 비교하면 되죠. 예, 요런 거. 그래서 이것도 뭐 생활에서 예, 우리가 신발을 하나 신었는데 야, 이거 신어 보니까 조금 작아. 그러면 내가 지금 270 신는데 조금 작아요. 그러면 뭐 신으면 돼요? 275, 271은 없잖아. 5단위로 넘어가잖아요. 275 하면 되는데 이거 270이 작으니까 290부터 신는 사람 없죠? 예, 그래서 정렬을 하게 되면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작은 값이나 큰 값이나 예, 주기값을 빨리 찾을 수도 있죠. 예,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오토바이, 자, SQL 문장, 예. 자, 우리 select from where절 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게 오토바이입니다. 그죠? 오토바이 정렬할 때 쓰는 겁니다.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 자, 그래서 결과물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결과가 출력되는 순서를 조절해서 출력하는 그런 이제 구문이고요. 기본적으로 오름차순 정렬, 자, ascending. 우리가 order by 명령만 주고 ascending, descending 안 주면 ascending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 ASC라고 이렇게 약자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order by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 생략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디폴트가 오름차순 정렬입니다. 자, order by 필드명, 여기 이제 필드명 오고요. 필드명 키로 하든지 성적으로 하든지 필드명이 오고요. 예, ASC 안 주면 오름차순 주는 거하고 똑같이 오름차순 정렬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림차순 하면 DESC, descending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예, 요 descending, 예, DESC 앞 글자, 자, ascending의 ASC 앞 글자를 요 키워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order by ascending, order by descending 요 사이에 필드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 이름, 요 필드 이름 뒤에 ASC나 DESC를 ascending, descending을 붙여서 오른차순, 내차순 정렬합니다. 자, 밑에 이제 order by 구문 한번 보면요. select name, height. 자, 두 개 필드 출력하는데 from, 자, 테이블 명이죠. 예. from절 테이블명. 자, user 테이블에서 자, select 하는 거죠. order by 정렬합니다. 자, 기준되는 필드는 예, 이게 뭐 나이로 정렬할 수도 있고요. 점수로 정렬할 수도 있고 뭐 체중으로 할 수도 있고 키로 정렬할 수도 있고 뭐 필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떤 필드 값으로 정렬하고 싶다 하면 여기 이제 필드, 예, 필드를 예,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ascending, descending 주시는데 요거는 descending 줬죠. DESC 내림차순이죠. 내림차순은 큰 놈이 먼저 앞에 출력되는 거죠. 자, 키를 기준으로 해서 height, 키를 기준으로 해서 자, 키가 큰 사람이 먼저 목록을 출력해라 그런 뜻인데 뒤에 보니까 콤마 하고 나서 name ASC 이건 뭡니까? 요거 너는 1차 정렬 다음에 1차 정렬을 뭘로 했냐면 키로 했어요. 키가 큰 사람이 먼저 위에 출력이 되고 자, 이게 큰 사람이고요. 이게 작은 사람이에요. 위에 처음에 출력되는 게 제일 큰 사람, 제일 작은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목록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1차 정렬은 height 필드를 사용해서 내림차순, descending 정렬을 해서 출력한 거고요. 2차 정렬 콤마 다음에 또 필드명 다음에 오름차순, 내림차순 기준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임이죠. 2차 정렬은 뭐냐면 자, 키를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했어요. 근데 키가 똑같은 사람이 있죠. 예, 김길동이도 177이고 홍길동이도 177이고 7이고 이길동이도 177이야. 이런 경우에 세 사람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똑같을 때 뭘 기준으로 또 이 세 사람을 또 정렬하겠냐 이거예요. 2차 정렬. 요게 이제 2차 정렬입니다. 2차 정렬은 요
자, order by 1차 정렬이죠. height 다음에 ascending, descending 주고요. 콤마 찍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필드와 ascending, descending. 예, 요 세트가 이제 2차 정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정렬은 네임으로 하겠다. 자, 네임. 2차 정렬은 이름으로 기준해서 ASC 줬죠. ASC는 오름차순이죠. 오름차순은 뭐예요? 작은 게 먼저 출력이 되고 큰 게 되죠. 근데 이 오름차순 요 의미를요. 알파벳 순, 가나다 순. 예, 이것도 오름차순입니다. 알파벳 순. 알파벳 순서를 우리가 배울 때 뭐 X, Y, Z 뭐 A부터 해가지고요. 이렇게 있는데 Z, Y, X 이렇게 배우는 사람 없죠. 다 A, B, C, D 이렇게 배우지 순서를 Z, Y, X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배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이거 배울 때부터 순서가 A가 1번이야 이렇게 배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오름차순 1번부터 26번까지 넘버링이 돼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파벳은 A가 앞에 오고 Z가 뒤에 오도록 되어 있는 이게 이제 오름차순이고요. 만약에 Z가 앞에 오고 A가 뒤에 오도록 하려면 뭐 하면 됩니까? 내림차순 정렬하면 되죠. 디센딩. 알파벳 순으로 Z 쪽이 먼저 출력이 되고 A가 제일 마지막에 목록이 출력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내림차순 디센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가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름 출력할 때 가나다 순으로 한다는 거는 오름차순 정렬하는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서 기억이 제일 앞에 오죠. 이게 이제 1번이라고 우리가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가나다라 마바사 타파하 뭐 이렇게 배우는데 하가 먼저인데요 1번인데요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가가 먼저 오고 타파하 하가 제일 뒤에 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래서 김시성이 제일 앞에 오고 보통 히었지 우리 반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목록이 보면 대부분 보면 이름으로 대부분 목록이 보면 다 대부분 이름으로 정렬해요. 가나다 순으로 다 이름으로 정렬하죠. 그죠? 목록에서 빨리 찾기 쉽도록. 그죠? 김씨 끝나면 그 다음 뭐 있어요? 나시 있습니다. 그죠? 나하니처럼 나시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그 다음에 디귿으로 시작하는 그다음 미음으로 시작하는 민경찬 뭐 이런 식으로 미음으로 시작하는 그죠? 예. 그래서 목록이 쭉 있으면 해당하는 성하고 가나다 순서하고 정렬이 오름차순이 내셔져 있으면 그 순으로 해서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1차 정렬만 되는 게 아니라 2차 정렬도 할 수 있고 2차 정렬만 되니까 3차 정렬, 4차 정렬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 2차 정렬은 1차 정렬을 끝나고 나서 자, 1차 정렬 기준 필드와 오름차순 내정 기준으로 필드를 정렬을 했는데 이게 그걸 다시 또 한 번 더 정렬하는 게 아니라 동일 순위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값을 가지고 있다. 1차 정렬에서 동일한 값이 있을 경우에 C가 170인인 게 막 5명, 6명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안 내부에서 정렬을 하고 싶다 할 때는 2차 정렬 값을 주는 거지. 2차 정렬 한번 하고 했는데 이거 다 또 그러니까 취소하고 다시 두 번째 2차 정렬 거 하고 이거 아닙니다. 2차 정렬에서 동일 순위 필드의 동일 순위로 이렇게 나오는 값들을 다시 2차 정렬해서 순서를 또 다시 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씁니다. 어디서 쓰냐면 시험을 쳤는데 자, 합격 공무원 시험을 쳐요. 공무원 시험을 쳤는데 동점자 발생 시에 연도가 먼저 태어난 사람이 조금 뭐 연도 이런 거 있죠. 기준으로 사람이 합격이다. 이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불평등한데 그러면 성적 중에 영어 성적이 혹은 전공 성적이 높은 사람이 합격이다. 이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2차 정렬이에요. 성적은 또 성적 순으로 합격자를 뽑아내요. 10,000명이 공무원 시험에 지금 딱 했는데 성적으로 딱 해서 90점 이상을 끌었는데 보니까 90점 이상이 나 100명만 또 보고 싶은데 150명이야. 와, 그럼 동점자가 100명 중에 50명이 동점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차 정렬을 통해서 2차 기준을 통해서 떨어져는 내야 되죠. 근데 사실은 공무원 시험은 이 방식이 아니죠. 상대평가 절대평가에서 절대평가 아닙니다. 그죠? 상대평가죠. 무조건 점수가 앞자리에서 제일 높은 사람만 이렇게 끊잖아요. 그죠? 공무원 시험은 90점 이상 다 공무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몰랐어요? 아닙니다. 만약에 99점
100점 만점에 99점 맞는다 해서 예, 공무원 합격되는 게 아니라 내가 10,000명 중에서 10명을 뽑아요. 그러면 100점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99점이야. 100점짜리가 10명이네. 그럼 난 떨어지는 거야. 예. 그래서 상대평가, 절대평가. 근데 이게 상대평가 하더라도 동점이 발생해요. 그죠? 절대평가는 사실은 뭐 굳이 뭐 그렇게 다를 필요 없는데 상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예, 동일 점수를 가지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이거 점수를 처리 안 하면 엉터리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난리 납니다. 뒤에 가면. 예. 동점자 처리하는 거 잘못하면 그죠? 예. 그러면 분명히 이제 이런 게 이제 사용이 된다. 됐죠? 1차, 2차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원하는 순서대로 정렬해서 출력하는 오더 바이 어센디 디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실렉트에서 결과를 출력하는데요. 예, 계속 중복된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자 테이블이 있고요. 자, 회사에 부서 테이블이 있어요. 부서 테이블. 근데 부서 테이블에 부서가 똑같은 이름이 여러 번 나오면 자, 나는 이 회사에 부서가 몇 군데가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근데 셀렉트 문 사용해서 자, 테이블에 부서 출력하시오 땅 때렸는데 똑같은 이름의 부서 중복이죠. 중복된 부서 이름이요. 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카운트 할 때 난 부서 종류별로 하기 때문에 자, A라는 부서가 레코드가 이렇게 한 10개 있고요. B라는 종류의 부서 레코드가 이렇게 또 10개 있고 C라는 부서가 이렇게 또 10개가 있어요. 나는 30개의 레코드가 보고 싶은 게 아니고 A라는 부서, B라는 부서, C라는 부서 요 3개만 보면 된다는 거지. 난 30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셀렉트 날리는 게 아니라 A 부서, B 부서, C 부서가 있습니다 하는 걸 결과 요것만 내가 알고 싶다는 거죠. 이 레코드를 다 30개 띄워가지고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네 이렇게 내가 수동으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A, B, C 부서가 있습니다. 요 500만 건 중에 다른 값은 A, B, C 이렇게 3가지만 있습니다. 종류만 딱 알고 싶어요. 몇 가지가 있는지. 그럴 때는 이렇게 중복을 제거하는 키워드인 distinct라고 읽으시면 돼요. 읽으라 그러면 또 뭐 이것저것 뭐 다르게 막 저희 다른 이름으로 막 부르시는 분도 있어요. distinct라고 읽으시면 돼요. distinct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예, distinct라고 읽으시면 되고 distinct는 중복 제거, 중복되는 것을 날리고요. 이미 중복 앞에 출력된 내용하고 동일하다 그러면 출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복된 것을 골라서 자, 세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구문이고 테이블이 크기가 클수록 유효하다. 그죠? 예. 나는 종류만 알고 싶지. 모든 자료를 다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처리 속도도 빨리 해주고 그죠? 그다음에 중복된 것은 무조건 하나만 출력해 준다. 이 얘기예요. 예. 자, 여기서 이제 뭐 김씨, 이씨, 박씨, 뭐 황씨 뭐 여러 많아요. 자, 성씨별로 한 분만 오세요. 이거 뭐예요? 디스팅트 한 거예요. 성씨별로. 다음에 남자 여자 대표 한 분만 오세요. 이것도 맞아요. 디스팅트예요. 성별로 한 분만 오세요. 이거예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만 오면 된다는 거지. 남자 여자 많잖아요. 지금 많은데 다 오라는 얘기 아니죠. 성별로 한 분씩만 오세요. 이거예요. 디스팅트 하겠다는 거죠. 중복 제거하는 거죠. 네. 다음에 자, 출력하는 개수 제한은 키워드입니다. 리밋. 자, 제한하는 거죠. 리밋. 리미티드 버전 들어보셨죠? 이거 리미티드 버전인데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올 거야. 명품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리미티드 버전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리미티드라는 키워드는 자, 요 테이블에 레코드를 셀렉트해서 읽어요. 자, 100만 건이 있어요. 100만 건. 100만 건이 있는데 자, 이 100만 건이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셀렉트 문으로 딱 10건을 추출합니다. 10건. 예. 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셀렉트를 실제 날려보니까 내가 보고 싶은 10건 안에 중복된 그런 내용들, 비슷한 내용들이 한 50건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셀렉트 명령 만들어서 이 셀렉트 명령을 출력했을 때 50건이 나오는데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어센딩 정렬하든 디센딩 정렬하든 50건 중에 요 결과 중에서도 10건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 리미트 SQL 문장 뒤에 제일 뒤에다가 리미트 딱 붙이고 10 딱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셀렉트 문 날려서 나온 결과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10건만 딱 출력해줘요. 자, 이거죠. 자, 여기 잘생기신 분 다 나오세요.
다 나왔어요. 자, 100만 명 중에서 잘생긴 사람 100명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제가 또 뽑는 거죠. 리미트 3분만 모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잘생겼다고 나온 사람 중에서 나는 다 잘생겼어. 근데 3명만 뽑아가는 거예요. 다 잘생겼지만 그 중에서 3명. 그러면 리밋 3.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렉트한 결과 중에서도 내가 몇 개만 딱 가져올 때 리밋이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를 보기 위해 여러 건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그죠? 그다음에 상위에 자 n개만 출력하는 자 리밋 n 요 형식 구문. 자 서버의 처리량이 많을 때, 처리량이 많이 이제 열 때, 요럴 때 이제 사용하면 좋다는 거고요. 그래서 서버의 전반적인 성능을 나쁘게 하는 악성 쿼리를 가생할 때 쓴다. 자 이런 거예요. 보통 요 리밋은 어디에서 많이 사용하는 페이징 기법. 여러분 게시판 그 소스 보시면 페이징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페이징. 여러분 교재 이렇게 보시면 뭘로 나눠져 있어요? 페이지로 나눠져 있죠. 페이지로 만든다 해서 페이징입니다. 책을 페이지 안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읽기 힘들잖아요. 찾아가기도 힘들고, 그죠? 그래서 페이지 붙여놓죠. 페이징 한다 하는 게 페이지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게시판 만들 때 페이징 기법을 알고리즘을 안 쓰고 여러분들 만드시면요 100만 건이 어떻게 100만 건 있어요. 테이블 안에 이걸 게시판으로 만들었어. 그럼 실렉트해서 화면을 뿌립니다. 그러면 브라우저에 100만 건이 다 나오네. 쫙 쏟아지는 거예요. 100만 건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DB에서 이거 100만 건 불러가지고 한 건 한 건 다 브라우저에 넣어주니까 시간 엄청나게 걸리죠. 내가 다 볼 건 아니야. 나는 100만 건 중에서 한 건 내가 보고 싶어서 지금 실렉트 하는 거예요. 한 건 보고 싶어서. 근데 이제 보통 요거는 페이징 기법 할 때는 이런 거예요. 한 건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한 건이 아니라 한 건이 한 10건씩 끊어서 보고 싶어. 내가 100만 건 띄워놔도 100만 건 다 볼 건 아니야. 다 볼 수도 없고. 그래서 10건씩 보고 싶다. 그러면 1페이지당 10건만 보겠다. 10건만 보겠다 하면 요때 리밋을 씁니다. 그래서 자 요거 다시 자 여기 100건이 있는데요. 100건이 있는데 처음부터 해서 10건 그 다음 건은 또 10건 이런 식으로 10건씩 레코드 10건씩 끊어요. 이렇게 100건을 그런 다음에 10개씩 묶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레코드를. 그래서 요거는 1페이지 요거는 2페이지 요거는 3페이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페이징이라는 거는 실렉트 할 때 레코드가 너무 많으니까 부하가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게시판이나 자료실을 이렇게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 1, 2, 3, 4 이거 왜 이렇게 넣을까요? 풀스캔 해버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가 보기 싫은 것도 다 봐야 되고 불편한 거. 내가 원하는 거는 특정 페이지에 글 몇 개만 보면 되거든요. 100만 건을 다 읽을 필요 없어. 그래서 이제 페이징이라는 거. 자, 리밋이라는 키워드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죠? 페이징 기법 할 때 이걸 활용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리밋을 쓰면 자, 일부를 보기 위해 여러 건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 요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자, 상위 n개만 자, 먼저 출력되는 순서입니다. 자, 여기 있으면 이게 이제 다 출력될 내용이었지만 이게 다 필요 없어요. 요 아래쪽에 건 필요 없어. 그러면 상위에서 일부 한 10개만 보겠다 하면 리밋 10 이렇게 하면 전체를 원래 다 출력돼야 되지만 다 필요 없어요. 요 10개만 있으면 돼. 앞에 거. 그럴 경우에 이렇게 제한하는 10건만 보자. 그래서 리밋 n 자리에 이제 숫자 들어가는 겁니다. 서버의 처리량을 많이 사용해서 자, 서버의 전반적인 성능을 떨어뜨리게 될 때, 어떤 성능을 나쁘게 만들 때, 그래서 악성 쿼리문을 개선할 때, 요 리밋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원하는 순서대로 정렬을 여기는 오더바이 앞에서 했었고요. 테이블을 복사하는 방법 중에, 요 이제 우리 크리에이트 테이블 배우셨을 거예요. 크리에이트 테이블은 테이블을 만들 때 쓰는 명령이죠. 그런데 요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사용해서 테이블을 만들 때 기존에 만들어진 테이블을 이용해서 또 다른 테이블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자, 2020년도 회원 테이블이 있어요. 있는데 요 2020년도 회원 테이블 중에
우리 회사에 물건을 1억 이상 팔아준 회원들만 뽑아서 연말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배송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사장님이 자 우리 회사 거 1억 이상 팔아준 손님한테 그 황금 열쇠 하나씩 보내라. 예를 들어서 그 처리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자 고객이 엄청나게 많을 경우 몇 개 안 될 경우에는 바로 셀렉트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고객이 몇 페이지 분량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테이블을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그 고객 중에서 VIP 고객이죠. VIP 고객만 따로 테이블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요 셀렉트 문장에 우리 웨어절 배웠습니다. 앞에서 웨어절 조건절에 구매 금액 합계가 1억 이상인 레코드를 셀렉트해라 해서 셀렉트하는 SQL 문장을 만들어줘요. 만들어주고 앞에 크리에이트 테이블 문을 붙여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요 뒤에 셀렉트 되어 있는 우리가 화면에 레코드 목록을 봅니다. 보는데 그 목록을 테이블로 만들어줍니다. 그죠? 그래서 셀렉트한 결과 값을 테이블로 만들어주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복사해서 사용할 경우에 create 테이블로 시작하는 요 SQL 문장을 사용을 하고요. 그 형식은 create 띄우고 테이블입니다. 우리 테이블 만들 때 create 테이블 쓰죠. 그대로 쓰는데 create 테이블 한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넣죠. 이름 넣고 소괄로 한 다음에 필드 타입, 필드명, 필드 타입, 필드명, 필드 타입, 뭐 프라이머리 키, 뭐 난널, 다음에 오토 인크리먼트 이런 거 제약 조건 같은 거 집어넣고 그죠? 테이블을 만들게 되는데 테이블명까지만 쓰고요. 소괄로 열고 닫고 요 사이에 셀렉트 문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드와 필드명 대신에 이렇게 셀렉트 다음에 복사할 열 from 다음에 복사할 그 레코드가 있는 테이블 기존 테이블 이름을 주시면 요 기존 테이블에서 요 웨어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웨어절 줘서 조건을 주는 겁니다. 자 조건을 줘서요. 자 우수 고객만 뽑겠다. 그럼 조건을 만들어야 되고요. 남성 고객, 여성 고객 뽑겠다 하면 여기 이제 성별이 남자인 사람, 성별이 여자인 거 이렇게 조건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셀렉트를 하는데 모든 필드를 다 가져올 수도 있고 자 특정한 내가 필요한 필드만 VIP 고객한테 선물 보내는데 뭐 필요하지 딱 생각하면 주소 필요하고 이름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필드가 뭐 한 20개 정도 되는데 이거 다 필요 없다 할 때는 여기 필드 목록 콤마로 구분해서 요 필드명을 주시면 돼요. 필요한 필드만 딱 기술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필드만 기술했으면 필요한 필드만 있는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자 all 아스테리스크 all 사용했을 때는 모든 필드를 가지는 테이블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new 새로운 테이블 이름으로 만들어진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기존 테이블에 있던 내용 중에서 내가 원하는 레코드만 여기에 복사해서 탁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이 하나 새로운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정된 일부 열만 일부 필드 열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필드 열 그죠? 똑같은 말이고요. 항목 뭐 똑같은 말이고 테이블로 이제 복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정된 일부 열만 테이블로 복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PK는 프라이머리 키, FK는 포린 키를 이야기합니다. 자, PK와 포린 키는 자, 이것만 보시면 된다 그랬죠. 테이블이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이 쪼개진 이 테이블을 연결을 할 때 자, PK 프라이머리 키 자, 지정된 필드가 있는 테이블이 있고요. 자, 포린 키 자 여기 어떤 특정 필드 여기 보니까 FK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요 PK와 포린 키는요 역할이 링크 시키는 역할이에요. 자 PK 프라이머리 키 내용을 요 다른 테이블에 포린 키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프라이머리 키 참조되어지는 요 테이블을 부모 테이블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모 테이블을 부모가 없으면 자식이 있습니까? 없다 그랬죠. 자 부모 테이블에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가 부모 테이블 PK가 1이면 자식 테이블에 FK도 1 이런 식으로 요 부모 정보를 갖다 넣는 거예요. 요걸 이제 자식 테이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보 처리 기능사나 산업기사 기사
데이터베이스 보신 분은 이거 설명하면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이렇게 설정해주고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요. 제약 조건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저 관리하고 요 이제 프라이머리 포키 요를 이제 관계하시면은 테이블을 만들고 실제 프로그램 쓰고 하는 건 이제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프라이머리 키에 있는 내용이 자식 테이블에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요 테이블을 연결할 때 프라이머리 키에 있는 필드 내용과 포린 키, 자식 테이블의 포린 키에 있는 필드 내용이 웨어절에서 동일하냐라고, 똑같냐, 예, 부모 테이블의 PK와 자식 테이블의 FK 값이 같으면 요 내용을 출력해라 해서 조인해서 출력해라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요 떨어져 있는 테이블을 연결을 시킬 때 프라이머리 키와 포린 키 요걸 이제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요 비디오, 예전에 이제 비디오 대여점 같은 게 있었죠. 비디오 대여점 제가 뭐 책 대여점 하는데 테이블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하면 안 됩니까? 돼요. 자, 됩니다. 되는데 하나의 테이블로 했을 때 문제점이 되는 건 뭐예요? 자, 고객이 홍길순이라는 고객이 무슨 책을 언제 빌려갔다, 몇 권 가져갔다, 반납하지 안 됐다. 자, 장부에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또 홍길순이라는 고객이 무슨 비디오를 무슨 책을 빌려갔는데 며칠 날 빌려갔다, 이런 식으로 쭉 장부를 적어놨어요. 그러면 이게 종이 장부에 적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누구 고객이 어떤 이름 고객이 이렇게 적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홍길순이가 한 명이 아니야. 그 동네에 10명이 살고 있어. 빌려가셨죠? 이거 반납 안 했는데 저 아닌데요. 홍길순 아니세요? 예, 맞는데요. 빌려가셨잖아요. 아닌데요. 옥신 가신 홍길순 맞잖아. 근데 아니래. 알고 보니까 동명이인이 많은 거예요, 그 동네에. 특히 평범한 그 중복되는 이름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조금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골치 아픕니다, 그죠? 그래서 막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주인이 딱 생각해 보니까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 이름만 넣으면 안 되고 고객 번호, 여러분들 그 무슨 회원 카드 같은 거 마트든 어디든 회원 카드 만들어 주잖아요. 회원 카드에 뭐 있어요? 고객 번호 있죠. 회원 번호 있죠. 그 번호는 중복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이름이 프라이머리 키 역할을 못 하는 거야. PK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중복된 프라이머리 키 필드를 만들 때는요, 값이 중복이 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번호를 하나 붙이는 거예요. 넘버 해가지고요, 1번 회원, 2번 회원, 3번 회원, 요렇게 하면 1번 회원 홍길순도 있고 10번 회원 홍길순도 있고 15번 회원 홍길순도 있다는 거예요. 번호로 구분되죠, 그죠? 그리고 뭐 조금 더 구분한다 그러면 전화번호 같은 거, 그죠? 전화번호는 다 다르잖아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집 주소도 다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구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다 보면, 자, 이걸 이제 그 장부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우리가 홍길순이라고 적었던 이 종이로 이렇게 적었던 이 장부가 있어요. 이 고객이 한 몇 달 됐어요, 지금. 정말 우수 고객이야. 막. 근데 알고 보니까 이름이 홍길순이 아니네. 박길순이네. 이름 잘못 적었네. 고쳐야 되죠. 몇 번 고쳐야 돼요. 이 홍길순이라고 적어놨던 거 다 고쳐야 되잖아. 다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종이 장부로 쓰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다 줄 긋고 고치고 줄 긋고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안 그러면 좀 머리 쓴다 하면 홍길순이는 뭐 박길순으로 바뀌었다, 딴 데 이렇게 표시해놓든지 잘 보이는데, 근데 이게 모든 페이지에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수정하다가 어떤 거는 이름을 수정하다가 빠뜨렸네. 그러면 다른 고객, 원래 이름이 바뀌었을 뿐인데 고객이 한 명이 두 명이 돼버린 거죠. 이름이 다르다. 두 줄 꺾고, 그죠? 이 홍길순은 박길순이야 라고 다 바꿔줘야 되는데 중간에 바꾸다가 너무 막 전화 받고 하다 보니까 홍길순이를 다 박길순을 안 바꿔서 중간중간 빼먹는 거 있어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 봤을 때는, 사장님 입장에 봤을 때는, 자, 우리 아르바이트 일 잘했나 보자. 그러니까 박길순이도 있고 홍길순이도 있네, 그죠? 회원 2명으로 지금 이렇게 알 수밖에 없죠. 설명 안 해주면, 그죠? 오늘 알고 보니까
예, 홍길순이는 이름이 잘못돼서 박길순인데 홍길순이 있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이게 자료가 일치가 안 되니까 헷갈리죠. 그러니까 장부를 이렇게 쓰면 똑같이 홍길순 전화번호 뭐 적고 그죠? 회원번호 이거 자꾸 적어야 되잖아요. 귀찮죠. 예. 그리고 이게 저 지면도 많이 이제 사용을 해야 돼요. 예. 홍길순인데 자 대구에 사는 홍길순, 홍길순인데 뭐 서울에 사는 홍길순, 홍길순인데 뭐 부산에 사는 홍길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구분하기 위해서 자꾸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통테이블을 합니다. 테이블 한 개로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CRUD 할 때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점, 메모리 낭비부터 해가지고, 자료의 불일치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DB 저 이론책에 보면 무슨 이상 이렇게 삽입 이상, 삭제 이상, 뭐 삭제 이상 뭐 이런 게 이상이라고 해서 이상 있네 이기죠. 나의 이상은 무엇인가 이거 아니고 네 이상한데 이거 이 이상. 그래서 그런 이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상 증세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쪼개는 거예요. 테이블을 쪼개면 이런 자료 관리할 때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다른 설명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테이블을 쪼개서요. 여기에 테이블에 값을 넣을 때는 자료가 중복되지 않도록 넣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넣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설계 파트 쪽에 자료를 조금 제가 금요일날 제가 설명드린다 그랬으니까 그때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테이블 복사하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create 테이블 명령에서 테이블 복사는 할 수 있어요. 서브 쿼리 형태로. 근데 PK나 FK 프라이머리 키나 포린 키 같은 제약 조건 부분, 이걸 이제 제약 조건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제약 조건은 복사가 안 된다. 자, 내용은 복사가 되는데 이게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이 필드는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혹은 이건 포린 키입니다. 이런 제약 조건들은요 복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내용만 복사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워크벤치의 내비게이터에서 요게 그 크리에이트 테이블 사용해서 테이블을 복사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프라이머리 키나 포린 키가 복사 안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룹 바이, 그룹을 만들어서 1반 평균, 2반 평균, 3반 평균 여기 있죠. 20대 평균치, 30대 평균치. 왜 20대 소비량, 뭐 30대 소비량, 뭐 40대 소비량, 뭐 취업률도 20대 소비량, 30대 취업률, 40대 그룹으로 묶죠. 그래서 테이블 안에 자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은데 이걸 그룹으로 묶어서 뭔가 계산을 해서 내 출력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제 그룹 바이라는 SQL 문장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요 그룹 바이로 그룹을 묶는데요. 뭐 학교다 예를 들어서 1반부터 10반까지가 있어요. 1반, 2반, 3반, 4반 있는데 요 그룹을 묶어서 합계 점수를 내는데 반 중에서 우리 그 시상하자. 성적 잘 나온 반은 시상하자. 1반, 2반, 세 개의 반. 금상, 은상, 동상. 시상 선물하고 이렇게 줄 수 있도록 뽑아봐라 하면 그룹 바이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그룹은 말 그대로 1반 평균, 2반 평균, 3반 평균 이렇게 낸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다가 조건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룹으로 묶은 1, 2, 3반, 4반 중에서 4반, 10반 중에서 성적이 뭐 얼마 이상 혹은 내림차순 정렬해서 리밋 3으로 붙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개만 뽑아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룹에 어떤 조건을 준다. 예를 들어서 뭐 평균이 반 평균이 90 이상 1, 2, 3등이 아니고 이렇게 할게요. 반 평균이 90 이상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상을 줘라.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룹 뭐 평균도 뽑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룹이 여러 그룹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반 평균이 90 이상인 반만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룹 바이에 대한 조건절입니다. 그룹 바이의 조건절 웨어가 아니고요. 그룹 바이 했는 그룹에 대한 조건은 having이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having 뒤에 조건이 옵니다.
예, 그래서 그룹 바이 해빙, 예, 요렇게 한 쌍으로 이렇게 익히시면 돼요. 그래서 그룹 바이 했는 거는 해빙 조건, 해빙으로 조건을 준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자 그룹을 만들기 때문에요. 집계 함수, 예, 뭐 총계 뭐 이런 거 되는 거 있죠, 그죠? 뭐 또 여러의 그룹 안에서 예, 뭐 최고점, 그다음에 뭐 최저점 뭐 이런 거 예, 찾아내는 거, 예, 함수들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SQL에서 쓰는 함수 뒤에 그 고급 쪽에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고급 쪽에서 예, 함수들을 쓸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메서드 써서 클래스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그죠? 예, 이게 함수 형식은 보면 알아요. 예, 형식만 보면 알아요. 뭐 합계 내고 평균 내고 이런 것도 굳이 우리가 계산식 안 하셔도 되고요.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안에. 예, 최대 최소값 뭐 내고 하는 거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룹 바이로 일단 그룹을 자 묶어준다.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자 그룹을 묶어줄 때 자 그룹 바이 쓰시는 거고요. 이 그룹 바이와 함께 이제 많이 이제 쓰는 거에 집계 함수를 씁니다. aggregate function이라고 해서 예, 요 집계 함수 종류가 많은데 예, 요런 집계 함수를 많이 쓰고요. 자 그룹화 데이터를 그룹화하고 각 사용자별로 구매한 개수를 합쳐서 출력을 할 수도 있다. 뭐 남자가 구매한 금액, 여자가 구매한 금액, 20대가 구매한 금액, 30대가 구매한 금액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요런 형태로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예, 끄집어낼 때 예, 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 읽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알리아스 예, 별칭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집계 함수로 이렇게 합계를 내면요, 뭐 한글로 제목에다가 합계라고 넣어주고 싶다. 혹은 뭐 남성 합계, 남성 여정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남성 그룹의 뭐 합계 하면 그 결과값을 제목에 여기 요 위에 필드명 대신에 예, 엘리어스 사용해서요. 요런 이제 제목을 우리가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함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요 함수 나오니까 바로 볼게 그냥. 자, 그룹 바이 하면서 아까 함수 말인데, 자, 그룹 바이 그룹 만들어주는 거고, 해빙은 그룹에 대한 조건입니다, 그죠? 그룹에 대한 조건은 다 해빙절에 작성을 해주는 거고, 자, 집계 함수 종류입니다. 자, 그룹 바이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집계 함수. 자, AVG는 평균 구할 때, average죠. 미는 최소값 구할 때. 자, 그룹 중에서 값이 제일 적은 거 골라내고 싶어요. max 함수는 최대값. 그룹 안에서 예, 최고로 큰 값을 가지고 있는 레코드 탁 가져내. 다음에 count 개수도 쓸 수 있어요. 자, 국어 점수가 90점 이상인 뭐 이런 거 있죠. 예. 뭐 그러면 평균이 뭐 반 중에서 자 90 반평균이 90 이상인 반이 몇 개냐 뭐 이런 거 예, 이런 것도 이제 낼 수가 있고요. 다음에 distinct 사용해서 자 중복된 거 배제하고 종류별로 몇 개냐 예. 개수 이게 이제 그 종류가 몇 가지냐 종류 가지 수를 체크할 때 이렇게 distinct 중복 제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표준 편자하고 뭐 분산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뭐 잘 뭐 이렇게 수학 같은 거 이제 우리가 이게 더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그 이런 수학에 관련된 그걸 본다 그러면 그 우리 교재에 그리고 그 MySQL도 다큐멘트 파일이 있습니다. 다 제공해요. 거기 보시면 자세한 내용, 여기 지금 PT이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안 다뤘는데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 이제 그룹 바이 쓸 때 조건은 having을 쓴다 그랬죠. 요 having절이라고 부르고요. having 뒤에 이제 조건을 넣죠. 자 where와 비슷한 개념으로 자 예, 조건을 주는 절이고요. 집계 함수에 대해서 조건을 제한하는 편리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해빙절은 꼭 그룹 바이 절 다음에 와야 된다. 그죠? 그룹을 만든 거에 대한 어떤 조건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룹 바이가 없는데 그룹을 안 만드는데 해빙절 조건절이 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롤업이라고 해서 요 롤업
같은 경우에는 예, 이렇게 소개와 예, 각각 이렇게 소개와 총계 우리 그 이런 장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소개 따로 나오고 제일 밑에 이제 총계 나오는 그런 형태로 출력할 때 요 롤업이라는 기능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룹 바이 절과 함께 요 키워드죠. with rollup 문을 사용을 해서 예, 그룹별로 해서 소개를 내고 총계를 내는 예, 요런 결과를 예, SQL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QL 분류는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DDL, DML, DCL. 예, 크게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더 세분화 시키는 예, 우리 저 이론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더 세분화 시키는 데도 있어요. 근데 크게 이렇게 세 개로 그냥 볼 수가 있고, 자 처음에 DDL은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예, 자 DDL이고 요 DML은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고요. DDL은 데피니션 랭귀지입니다. 예, 요 DDL부터 지금 설명하는데 요 DDL 데피니션 랭귀지라고 해서 우리 그 create 데이터베이스, create 테이블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죠? alter 테이블 해가지고 그 구조 바꾸고 테이블 구조 바꾸고 한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이 DDL입니다.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고요. DML은 select문, update문, insert문, delete문 이런 것들, 예, 이런 거 테이블 안에 있는 내용을 바꾸는 거, 예, 이런 것들이 다 DML입니다. 조회하고 바꾸고 하는 것들. 그래서 요 우리말로는 데이터 저작 언어.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이제 이 조작 작업에는 선택, 삽입, 수정, 삭제인데 선택은 select, 삽입은 insert, 수정은 update, 삭제는 delete SQL 문장을 사용합니다. 자, DML 구문이 사용되는 대상은 테이블의 행이다. 테이블의 행이 뭡니까? 레코드 단위다. 자, row, 행, 레코드 똑같은 말이죠. 자, DML을 사용하기 위해서 꼭 이전에 테이블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테이블이 없는데 테이블을 이렇게 DDL로 만들어 놓고요. 예, 인서트문 쓰고 뭐 딜리트문 쓰고 업데이트문 쓰고 셀렉트문 쓰려면 테이블이 있어야 되죠. 예. 자, SQL문 중에 자,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자, 여러분들의 JSP에 JDBC 이용해서 MySQL 예. 그 연결해서 실제 처리하는데 보시면 소스에 다 이 SQL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저는 자바 JSP 명령문만 알면 DB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깜짝 놀라죠. DB도 해야 되는구나. DB 설계도 해야 되나. 나는 처음에 들을 때 자바만 하면 프로그램 짤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죠? 대부분 프로그램 보시면 다 DB하고 연동해서 만들고 이 SQL이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예. 자, 요 트랜잭션 요거 이제 작업대가 다른데, 자, 여러 이제 세분화되어 있는 이 어떤 이 이제 세분화된 이 작업이 하나의 이제 어떤 단위로 이제 되어 있는 게 이제 트랜잭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빵을 만든다고 하면 그 빵 만드는 작업 안에는 재료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 밀가루를 예, 물 이렇게 배합해서 그죠? 반죽을 하고 뭐 양념을 하고 또 했으면 양념했으면 빵 모양 만들고 그죠? 그다음에 이걸 또 구워야 되죠. 구워서 나오면 데코레이션 하고 포장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세부로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다 빵 만들기죠. 빵 만든다. 예, 빵 만들기라는 트랜잭션입니다. 예. 예. 빵 만들기 트랜잭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렇게 딱 스타트 하면요, 빵이 탁 내 손에 떨어질 때까지 요 작업이 다 이게 이상 없이 다 돌아가야 내 손에 빵이 하나 탁 떨어진다고 생각하시고, 아침에 빵 만들어서 바로 파는 데 있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빵 굽습니다 하는 데 있잖아요. 새벽 2시 3시에 출근해가지고 막 반죽하고 직접 그 빵집에 아침에 구워서 이렇게 따뜻하게 구워서 파는 빵이 있습니다. 그죠? 또 내 손에 떨어지려 그러면 이 작업을 다 거쳐야 되죠. 그런데 밀가루가 없네. 빵 만들려니까. 그러면 돼요. 내 손에 빵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자, 밀가루 있어. 예, 반죽을 하고 안 구웠네. 내 손에 뭐가 떨어집니까? 빵 떨어집니까? 밀가루 떨어지죠. 그죠? 밀가루 그냥 생 밀가루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재료를 준비하고 예, 반죽을 하고 양념을 하고 빵 모양 만들고 이 과정을
앞에 과정이 뒤에 과정, 뒤에 과정이 또 그 다음 뒤에 과정까지 그 결과물을 자꾸 여기 이제 올바른 결과물을 넘겨줘야 그 올바른 결과를 받은 요 공정에서 그걸 받아서 또 그 다음한테 이렇게 넘겨주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최종적인 요 공정에서 완성이 되면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하나라도 뭔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못 오죠. 예. 그래서 이 트랜잭션 개념이 그런 개념인데 보통 트랜잭션을 설명할 때 은행 설명해. 은행에 돈 넣고 빼고 하는 거 있죠. 야, 내가 은행에 100만 원을 넣었어요. 내가 이제 돈 찾아 ATM기 갔어. 100만 원을 내가 딱 뽑는데요. 딱 내 통장에 100만 원 확인하고요. 컴퓨터가 100만 원 있네. 돈 내줘야 되겠네. 까지 처리하고요. 돈을 다 내주는데 아직 내 통장에서 빼기 100을 안 해줬어. 연산을. 프로그램에서 딱 빼기 100 하려고 그러는데 컴퓨터 꺼져버렸네. 그러면 땡 잡은 거죠. 나는 100만 원 찾았는데 내 통장에 아직까지 100만 원이야. 100만 원 벌은 거예요. 예. 그죠? 그러면 이런 일이 그러면 없었냐?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이 빵 만들기처럼 어떤 작업을 할 때 처음에 시작을 하면 무조건 끝을 내야 되는 작업이 단위 작업이 있어요. 이걸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뭔가 잘못되면요 다시 백에서 롤백 하는데 백 해가지고 다시 처리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트랜잭션 관리 하잖아요. 알고 보면 제가 이제 요 풀어서 설명한 거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시면 정보 처리 그 필기하고 막 하실 때 공부하실 때 달달 외웠잖아, 그죠? 그 트랜잭션이 이 트랜잭션입니다. 예. 그래서 요 트랜잭션이 이제 발생한 요 보통 이제 은행 업무를 가지고 예를 많이 드는데 자, 요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하는 SQL도 자, 이 DML에 속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SQL 테이블의 데이터를 변경, 여기서는 이제 변경 안에 입력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인데, 검색은 안 들어가 있네. 셀렉트 문 있죠. 셀렉트 문 잘 생각해보세요. 셀렉트는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대로 화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 화면에 보여준다고 그래서 테이블에 레코더가 뭐 사라진다든지, 또 안 그러면 변형된다든지 수정된다든지 그렇진 않죠. 셀렉트는 말 그대로 테이블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진 찍어서 그 사진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에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변경시켜주는 작업은 입력, 인서트, 테이블 안에 레코더를 넣으면 레코더가 증가합니다. 그죠? 다음에 수정, 값을 바꾸는 거죠. 예전에는 요 학생 성적이 30점 꽈락이었는데 시험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쳤어. 100점 탁 바뀌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삭제. 자, 이 학생 전학 갔네? 필요 없어요. 삭제, 날리는 거예요. 테이블 봐도 그 학생 정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에 데이터를 변경하는 할 때 실제 테이블에 완전히 적용되지 않고 임시로 적용시키는 건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트랜잭션 요 개념에서 이게 실제로 테이블에 완전히 적용하기 위한 임시로 적용하는데 이건 트랜잭션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요 중간에 작업 중간에 뭔가 오류가 발생하면 취소 시키고 다시 작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 이제 커밋이라는 명령을 줘서 이거 문제 없어. 이거 이제 DB에다가 요 수정 변경된 거 바로 적용하면 돼. 요게 이제 커밋입니다. 커밋이라는 명령상에서 반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 과정에 요 작은 과정들이 있어요. 트랜잭션 안에는 작은 이제 명령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이제 취소할 수 없고 바로 이제 요 저장되는 결과값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트랜잭션 쓰면 잘못된 거를 되돌려 가지고 다시 만들 수 있다. 이게 좋은 겁니다. 자, DDL. 자, 순서가 원래 DDL 먼저 설명하고 DML 들어가야 되는데,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자, 데이터 정의어라고 하고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뷰. 뷰는 가상의 테이블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거예요. 가상의 테이블이고요. 인덱스는 검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재 뒤에 보시면 인덱스 있죠. 자, 이 단어는 몇 페이지 가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빨리 찾아볼 수 있죠. 그죠? 검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인덱스를 쓰는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개체를 생성, 삭제, 변경하는 역할을 한다. 자, DDL에 이런 명령들, SQL 명령, 요거 하는 SQL 명령들은 다 DDL에 포함이 되어 있다. 자, create 명령이나 drop 명령이나 alter 구문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DDL은
트랜지션 발생시키지 않으면 되죠. 그래서 되돌림이나 커밋, 요 커밋 용 나오죠. 완전 적용 이런 걸 사용하지 않는다. 예, 되돌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DML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업데이트나 딜리트나 인서트 하는 거 있죠. 그거는 롤백이라고 해서 취소 이게 가능해요. 취소하면 이전 상태로 복귀가 되는데 요 테이블을 드랍했다든지 DB를 드랍했는 거는 롤백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업을 해놔셔야죠. 백업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파일도 백업하고 자료도 백업하듯이 백업을 해놓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주기적으로 백업을 DB를 백업을 해놓습니다. 예. 했는데 일단은 이게 트랜지션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롤백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자, DDL문 실행 즉시에 MySQL이 적용된다. 그죠? 요 DDL은 롤백 시키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냥 이 테이블을 생성하고 삭제하고 수정하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예. 롤백 시키는 거는 시킬 수 있는 거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요 조각 요거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요거는 테이블에 자료를 레코드를 변경시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변경했는데 이렇게 변경하면 안 되네 했을 때 롤백 되돌리기 기능 가능합니다. 자, DML 중에 자, 그 다음에 그 DCL 분류 이렇게 보면은 자, 몇 페이지 안 남았으니까 맞아 여기까지 끝나면 되겠네요. 자, DCL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자, 여기에 아까 트랜잭션 용어 나오고 롤백, 되돌리기, 커밋, 적용 했는데 요게 이제 DCL 쪽이더라. 나는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여기 보면 이제 그랜트, 그다음에 리보크, 뭐 이런 것처럼 그 권한을 준다든지 권한을 다시 뺏어온다든지 뭐 접근 권한 같은 거, 그런 것, 이런 명령들도 다 이제 DCL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데이터 제어라고 하고요. 사용자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하거나 뺐을 때 보통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DML 쪽에 인서트 부분인데, DML, 요건 DML 다시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정신이 없는데, 자, PT, 요 이제 DML 쪽 인서트 보시면, 자, 테이블 이름 다음에 나오는 이제 열 생략 가능하다. 이거 우리 배웠습니다. 그죠? 필드의 개수만큼 value 키워드 뒤에는 값의 개수가 테이블에 넣어주는 값의 개수가 필드 개수만큼 똑같다. 그러면 필드 목록을 테이블명 뒤에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생략할 경우 value 다음에 나오는 값들의 순서 및 개수가 순서와 개수가 테이블에 정의된 열의 순서와 개수와 일치해야 된다. 다음에 자동으로 증가값 가져오는 오토 인크리먼트. 자, 오토 언더바 오토 밑줄 인크리먼트. 요거 우리 테이블 만들 때 쓰는 거예요. 테이블 만들 때 자, 자동 증가값을 가지는 필드를 만드는데 보통 이제 자동 증가값을 가진다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인티저 타입으로 만듭니다. 인티저 타입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인서트에서 자, 해당 열이 없다고 생각하고 입력한다. 그래서 인서트 문에서 널 값을 지정하면 자동으로 자동 증가값. 우리가 값을 넣어주지 않으면요, 널 값을 넣어주지 않으면 자동 증가값 자동으로 들어와요 필드에. 그래서 요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되어 있는 이 필드는 우리가 값을 안 넣어줘도 돼요. 알아서 값을 일씩 증가시킨 숫자 값을 넣어줍니다. 자, 1부터 증가하는 값을 자동으로 입력해주고 적용할 열이 프라이머리 키 또는 유니크일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항상 프라이머리 키 할 때 오토 인크리먼트 옆에 코드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형은 숫자형만 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int, 자, 필드가 타입이 int형인 테이블 만드실 때 보시면 오토 인크리먼트 들어가는 필드 타입을 보시면 int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데이터 삽입할 때 insert into, 그죠?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데, 자, insert into 테이블 명 주고요. 다음에 열 이름 주고 values 한 다음에 이제 값 목록을 이제 넣죠. 보통 이렇게 했는데, 셀렉트한 내용을 우리 테이블 만들 때 셀렉트한 거를 create 테이블 명령상에서 다른 테이블에 기존에 있는 내용을 쫙 끌고 와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 형식하고 비슷한데 서브 쿼리처럼 요 안에 있는 SQL 문장을 먼저 실행해요. 실행해서
결과값을 요 테이블에다가 그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만드는 요 테이블에 다른 테이블에서 셀렉트한 값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웨어절 같은 거 이렇게 써서 아까 이제 복사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요거는 이제 테이블이 있어야 됩니다. 테이블이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른 테이블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대량으로 입력하는 거 이런 거예요. 자, 매출 실적이요. 1990년대 DB가 있고 91년대 DB가 있고 쭉 있어요. 그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DB를 했는데 테이블 안에 90년대 자료, 2020년대 자료 다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는 2020년대 자료만 필요해. 그러면 여기서 실렉트 하는 거죠. 자료 중에 매출 정보 중에 2020년대 자료만 집어서 여기 그죠? 매출 2020 한글로 지금 썼는데 영문으로 데이터 생각하고요. 매출 2020이라는 테이블에다가 갖다 집어 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이용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셀렉트 문의 열의 개수는 인서트 할 열의 개수 같아야 된다. 동기가 여기 이제 넣어주는 여기에 자, 열 이름 1에 열 이름 2 여기 항목에 값을 넣어줘라 2개면요. 셀렉트 할 때도 값을 2개만 셀렉트 절에 2개의 필드만 이렇게 지정해서 1대1 대응이 되도록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는 거고요. 자, 데이터 수정. 자, 업데이트 할 때 했습니다. 형식은 업데이트 테이블명 다음에 set 필드명 값, 필드명 값에서 콤마로 구분해서 필드명, 자, 요 이퀄은요 같다가 아니고요. 대입연산자이죠. 대입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집어넣어줘라. 이런 의미로 이퀄 여기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정을 하는데 조건을 주는 거죠. 이 조건에 만족할 때 테이블에 여러 개의 레코드가 있는데 콕 집어서 요놈 요거 조건에 만족하네. 외워절에 true네. 그러면 요 테이블에 대해서 테이블 안에 있는 레코드에 대해서 요 레코드는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열을 가지고 있죠. 요 열의 첫 번째 열의 값을 자, 요 첫 번째 열의 값을 1로 바꿔. 예를 들어서 자, 요 세 번째 열의 값을 A로 바꿔. 요런 식으로. 그래서 set 다음에 열 이름 값, 열 이름 값 요 콤마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당연히 업데이트나 딜리트 하실 때는요 웨어절 생략해버리면 무조건 업데이트, 무조건 삭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테이블 안에 있는 모든 레코드에서 이 작업을 다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웨어절 중요합니다. 웨어절을 딜리트나 업데이트 하실 때는 안 빠뜨리고 또 오류 없도록 잘 만드셔야 됩니다. 자, 딜리트 할 때는 요 딜리트 프롬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주고요. 조건을 주시면 됩니다. 요 조건에 만족하는 레코드를 삭제를 하는 건데, 딜리트는 트랜잭션 로그 기록 작업 때문에 삭제가 느리다. 그 다음에 DDL문, 자, 드롭과 트렁케이트 명령 트랜잭션은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다. 딜리트해서 삭제하는 것과 드롭이나 트렁케이트해서 삭제하는 거 비슷하게 보이는데, 딜리트와 트렁케이트는요 테이블은 놔두고 내용만 삭제하는 거고, 드랍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속도는 드랍과 트렁케이트이 빠르고요, 딜리트는 속도가 느리지만 롤백, 되돌리기, 그죠? 요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자, 요 조건부 데이터 입력 변경해서 기본키가 중복된 데이터를 입력한 경우 오류로, 자, 기본키는 중복된 값을 못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인 경우에, 자,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구문이 발생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업데이트 하실 때요, 요 on duplicate key, 자, 키 값은 중복되면 안 되죠. 근데 SQL 문장을 막 포문을 돌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만 건이 지금 SQL 문장이 실행돼야 되는데, 앞에 한 5천 건 실행되다가 이거 키는 중복되면 안 되는데 중복된 값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all stop 되어버립니다. 프로그램이 더 이상 실행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복된 값이 있더라도 그 중복된 그 키는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작업을 다 해주는 그런 이제 형태로 만들 때, 요 기본 키가 중복되면 데이터를 수정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업데이트 시켜주는 그런 이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on duplicate key update, 키가 중복될 때 업데이트 작업만 해다오. 그러면 키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 작업만 해다오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요렇게 요 이론 기본 SQL 이론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